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2019년도 1회 회계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자, 원가, 품질, 그리고 서비스 속도와 같이 주요 성과 측정치인 극적 개선 요런 용어들. 업무 프로세스 급진적 재설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이 BPR 하나 요거 있었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서 업무 흐름 재설계 요거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네, 문제 2번.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네, 요거는 자, ERP는 여러 나라에서 쓸 수 있다는 거에서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이라서 요거 단일 국적 이런 거 틀립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ERP의 특징이었고요. 네, 3번 문제입니다.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인데요. MIS랑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 방식은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다 라는 거. 예,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MIS랑 비교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 의사결정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 ERP다 라고 해서 네, 위참에 기억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다음 4번 문제. ERP 도입의 예상 도입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이거는 사이클 타임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죠.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전산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5번 문제.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다. 다음 주 성공적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 찾아라. 이런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자 4번이네요. 우리 뭐 BPR 이런 거에서 업무 흐름 재설계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둔다? 아이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정답은 네,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6번 문제인데요.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맞는 항목이 무엇인가인데요. 네, 요거는 요거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요게 질적 특성으로서 갖추고 있는 중요한 개념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요거 2번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네, 7번 문제. 생산성은 7월 11일 날에 단기 매매 차익 얻을 목적이니까 예,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주 100주 그리고 5,000원을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4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단기 매매 증권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요거 일단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별도로 처리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80만원 단기 매매 증권에다가 지급 수수료라는 뭐 이런 비용 4만원 수수료는 이렇게 따로 처리가 2개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정답이 4번 요거죠. 유동자산인 단기 매매 증권은 과대 계상됐고요. 영업비 비용 요 부분은 네 4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수수료 계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8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서 그 합계를 구하면인데요. 네, 무형자산이니까
일단은 연구비, 연구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 연구비는 판관비로 해서 비용이었고요. 네, 개발비 요거는 네, 맞네요. 그리고 경상개발비 이 부분은 네, 항상 그냥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네, 그리고 임차했을 때 권리금 해당되는 부분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사 잘 되는 집에 갔을 때 이제 권리금 더 내고 사는 뭐 그런 부분들이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예, 이것도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요, 예,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도 해당이 되네요. 22, 33, 37원을 다 더하시면 네, 92원 되는 문제.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9번 문제고요. 주 적선동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라는 거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 서울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자 2019년도 3월 2일 주식 처분 시점의 처분 손익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처분 손익을 구하시는 건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자, 기말에 평가되는 것도 단기 손익이 반영이 되면서 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을 변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시에는 기말 때 평가된 요거 공정가치랑 매각 시점 처분됐을 때에 요걸 가지고 비교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1200원 공정가치로 기말에 평가됐던 게 1300원에 매각됐기 때문에 요런 거는 100원씩 이득이 났죠. 100원씩 이득이 났고요. 주당 곱하기 지금 총 100주네요. 네, 100주. 100주를 곱하면요. 네, 만원. 이고 이익 처분 이익이 된다라는 거에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만원. 네, 정답은 1번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 10번 문제를 볼까요? 무릉의 자본 변동 내용에서 최종 소각 시점에서의 감자 차손익 얼마인가 이에요. 그래서 자 매입하여 소각했다는 거에서 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자 액면가 5,000원인데 주당 6,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어요. 그래서 비싸게 줬죠. 주당 1,000원씩 비싸게 줬고요. 200주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20만원이라는 감자차 손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거고, 자, 니은번은요. 자, 5,000원 액면가를 4,000원에 현금 매입해 소각했대요. 싸게 매입해서 소각했죠. 네, 이만큼은 300주만큼. 네, 30만원은 감자했을 때 이득이 난다라는 감자차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서로 상계 처리된다. 그래서 정답은 10만원 감자차 감자 차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감자 차익 10만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푸는 문제였고요. 네, 11번 문제 이번 회계기간 기초에 자본은 10만원이고요. 이익잉여금은 40만원. 기중에 다음 거래가 발생할 때 자본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자, 기초에 일단 자본이 만원이 있는 상태고 이익잉여금이 40만원. 그리고 기중에 거래가 된 걸로 인해서 자본, 이익잉여금 쪽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단기 보통주 액면 500원에다가 100주를 1주당 800원에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요거는 100주당 300원씩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액면 100주에 액면 500원만큼은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구해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가 된 거래. 요게 첫 번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자, 배당금 10만 원을 이익잉여금 처분하여 지급합니다. 아이고, 제가 자꾸 누르네요. 이 처분에 지급합니다. 라는 거에서, 요거는 바로 이익잉여금 감소죠. 10만원 배당했으니까.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는 거에서, 이익잉여금 증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본금 증가, 그리고 자본잉여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증가된 부분 3개를 합치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감소된 것도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일단 둘 중에 하나로 좁혀졌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부분만 봤을 때 자, 10만 원이 감소했고 증가는 2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이익잉여금은 8만 원이 감소된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감소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12번 문제를 가보면 자, 무릉의 기말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결산 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경우 올바른 당기순이익 부분인데요. 자, 일단 당기순이익 50만 원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적을까요? 50만 원.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과대 계상의 이런 것들이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를 미치는지 마이너스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당기순이익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이자 수익 부분을 과대 계상했대요. 그러면 플러스로 됐던 게 마이너스가 됐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5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거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과대 계상액, 요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부분은 자본잉여금 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안 되고요.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 쪽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처분 이익 요거는 손익계정에 반영이 되는 거면서 당기순이익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요 과대 계상한 거를 줄인 거니까 얘 또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래서 42만 5천 원. 이렇게 정답 2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4번은요. 결산을 하면서 선수 임대료 중에서 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된 부분에 대해 결산 정리분계를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거. 그래서 선수 임대료 먼저 받은 임대료 중에서 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됐대요. 그래서 자, 요런 거죠. 선수 임대료로 이렇게 부채로 빼놨던 거를 이제 기간이 경과됐으니 부채에서 이제 다시 차변으로 상기시켜 없애버리면서 수익을 드디어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요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수 임대료 부채 이 부분이 부채 부분이 줄어야 되는데 과대 계상된 꼴이 됐고요. 그리고 수익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수익으로 인식이 안 됐으니까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된 거죠.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문제.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라는 거에서 우리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요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으세요 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정답은 여기서 상표권 요거죠. 상표권에 해당되는 거,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제고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구 생산성이 2019년도 1월 15일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하시오 인데요. 자, 이 부분. 단기매매증권은 결산 시 관련된 공정가치와 비교해서 처분이익, 이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분 시점에는 53만 원이었고요. 공정가치는 결산 때 45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차액 8만 원만큼 더 비싸게 처분했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8만 원. 이렇게 해서 8만 원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6번 다음 문장 중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는 거고요. 자,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이 해당되는 거고요. 재무제표는 종류 5가지. 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명돈표, 주서. 네, 하나가 비었는데요. 현금흐름표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7번 문제. 자, 11월 1일에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네요. 자, 차기로 이월되는 감가상각 누계에 요거를 찾으시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취득원가 65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만원, 정액법에 해당되는 거고 11월 1일 날에 했으니까 2개월치만큼만 감가상각, 2018년도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5년 한 거에다가 곱하기 12분의 2 해당되는 만큼이 차기 2월 되는 감가상각비 요금이 차기 2월 돼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 2만 원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18번 문제. 다음 이제 세법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정답은 요거네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승인 요건은 전산 시스템 설비의 요건을 갖추는 것. 전산 시스템 설비 안 돼 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건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도 20일 전에 승인 신청하는 거, 그리고 주사무소, 그리고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환급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은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19번 문제. 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다. 다음 중 재교부기간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네, 요거 당일에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당일 재발급. 네, 그리고 3일 내에 해주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 그래서 거의 3일 이내에 들어오는 거고요. 당일로 해당되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상호를 변경한다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그리고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거. 그래서 상호 변경, 이름 변경 이런 것들은 당일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되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20번 문제. 현행 법인세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법인세 부분. 자, 요거는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종합소 가세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대소득, 소득 관련된 분류가세소득은요. 네, 요거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건 법인세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네, 21번. 자,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을 알 수 있는 법정 서식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항상 뭐 유보 관련된 것만 있어서 막 요거 익숙해지실 텐데, 요거 네, 자기자본 총액 순자산 알 수 있는 법정 서식은 네, 기본적인 서식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서는 요거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2번 다음 중 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요 부분인데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사업자의 장부상 비용으로 별도로 네, 계상함이 없어도 가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 계산서의 송금으로 필요 경비 계상함으로써 비용이 인정받게 되는 건데요. 네, 요거는 신고 조정. 네, 정답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감가상각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회계상 결산을 해야지만 결산을 조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신고 조정은 제가 장부상에 넣지 않아도 결산 그 장부에 넣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게 합니다라고 신고만 해도 그냥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신고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네, 문제였고요. 네, 다음 23번 문제는요. 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인데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송금은 비용 우리가 회계 결산했을 때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꽤 많지만 감자차손 이런 것들과 좀 잘못 쓴 금액들 이런 것들 과태료 이런 것들은 이제 송금 불산입을 해주죠. 감자차손은요 이제 자본거래에 의한 거는 자본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송금으로 이렇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3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4번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원의 사업연도가 자 3월 1일부터 2년도 2월 말인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자 사업연도는 1년 안으로 1년을 범위로 해서 네, 사업연도를 이렇게 매년 사업자마다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료일, 사업연도 종료일, 2년도 2월 말 이후에 3월 이내 신고 납부 요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2년 2월 말이 지난 3, 4, 5월 31일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25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하는 숫자 이 부분인데요. 이제 요거 2기 확정신고 기간 네, 다음에 1월 며칠까지 해야 되는가인데요. 확정신고 기간은요. 네, 4, 4분기에 해당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1월 25일까지 25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래도 세법은 나왔어요. 그 객관식 문제보다 주관식 문제가 많이 쉽게 나와서 오히려 4점짜리 주관식에서 오히려 점수를 가져가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 네, 재무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위 이 부분과
수익, 비용, 입금, 송금 차이를 조정하는 거 이런 거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세무 조정.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이죠. 세무 조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뭐 소득의 귀속을 이제 뭐 밝힌다라는 건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겠고, 세무 조정. 그래서 요거는 세무 조정입니다. 푸시면 되고요. 27번 문제 이제 원가 쪽 관리회계 쪽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원가회계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 그래서 이 중 가장 적합한 것은인데요. 자, 이 부분은 네, 1번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과 원가 통제에는요. 전부 원가 계산이 변동 원가 계산에 비해 유용하다. 아니죠. 네, 변동 원가 계산이요. 계획 수립하고 원가 통제하는 부분에서는 더 좋습니다. 대신 보고용으로 쓸 때는 전부 원가 계산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를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닌 개별 원가 계산, 아니죠. 종합 원가 계산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었죠. 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사전에 신속하게 제품 원가 결정을 위해서 표준 원가 계산보다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원가 계산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을 도입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답은 4번이네요. 간접 원가의 비중이 클수록요, 활동 기준에 따른 원가 계산 사용을 그 활동 기준을 여러 가지로 분배를 해서 그 계산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네, 28번은요. 자,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제조 간접 원가 2번이네요. 네, 제조 간접 원가는 고정 원가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변동 원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떡하니 있죠. 그래서 변동 원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가도 점점 좀 간단하게 좀 나오고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만 좀 파악하시면은 금방금방 풀어주시는 부분이고요. 계산 문제도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해볼 만한 문제가 됩니다. 29번 문제, 주 미래의 제조원가 명세서의 일부 항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제조원가 명세서로 봤을 때, 자, 요거는 뭐 우리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요거 여기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3번이 바로 네, 너무 바로 나왔네요. 네, 여기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비용이죠.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55만 원. 너무 한 방에 나와버려서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재료 소비액은요. 아니 30만 원이죠. 이건 바로 틀렸고. 네, 단기 가공 원가는요,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 더한 거죠. 25만 원이죠. 네, 그거 아니고. 네, 제품 제조 원가는, 자, 여기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면, 네, 기초 3만 원. 네, 단기 총 제조 비용. 55만 원, 58만 원이고요. 네, 54만 원이겠네요. 54만 원. 네,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는 54만 원입니다. 그래서 55만 원 아니죠. 네, 정답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30번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관리 회계 용어. 자, 요거는 자, 고정원가는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 총 고정원가가 일정한 형태. 그리고 표준원가 시스템에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상액과 배분액의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하죠. 제조 간접 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액 이런 부분을 책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배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업도 차이라고 해서
그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차이를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조업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31번 다음은 제품 생산을 위해 발생한 지급 수수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에 포함될 지급 수수료의 단기 발생액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 발생액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번 달에 다 이제 지급 수수료로 일단은 당월에 당월이든 지난달이든 차월이든 일단은 지급 수수료도 다 계산된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미지급한 지급 수수료,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 수수료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지급한 거 당월 지급 수수료, 아직 미지급한 거 전월 미지급 수수료, 그리고 당월 거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지급 수수료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번 달에 계상된 건 다 요거예요. 다 계상된 거는 다 합친 31만 원만큼인데 아니죠. 이번 달에 해당되는 건 요거 두 개. 28만 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난달에 미지급한 지급 수수료가 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25만 원만큼만 단기의 발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부분. 그래서 단기 발생액만큼만 해당하는 걸 구하려면 여기에서 요거 빼지는 부분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정답 25만 원이고요. 32번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인데요. 자, 가공원가는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게 다 가공원가죠. 직접 노무원가 오케이, 간접 노무원가 오케이, 직접 재료 아니고, 감가상가 오케이, 제조부 전력비 오케이, 영업후 광고 선전비는 해당 안 되고, 2,300 그리고 2,800에 3,5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간단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가 부분. 그래서 원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 덜 가지셔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2문제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것들은 복습 한번 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